경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초반부죠. 6경주하고 7경주는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만 8경주부터 12경주까지는 아무래도 강급자라든지 기량상 상위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후착 선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최영이 과연 명경민을 상대로 직선 출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영이 마크가 아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무래도 본인이 힘을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경민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도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최영이 명경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김시즌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명경민이 최영만 떨궈낸다면 본인이 머리쳐서 결승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배정현이 분명 활약에 나갈 선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최성국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성국을 뒤에다 붙이면서 꽁꽁 뒤에다 묶는 견제하는 경주 중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반면 최성국은 배정현을 상대로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과 맞대결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이 경사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성국보다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최병일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입니다. 김종력을 적극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닙니다. 때려봐야 최병길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력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간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은 김종력 병주 타다가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지광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지광도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박성호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박성호가 자리 선정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초반부터 김지광의 후미를 확실하게 물고 간다면 편성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조봉철이 금일도 화끈하게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성정환 전일은 3착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조봉철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지역 선후배라는 점에서 조봉철과 성정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11경주도 최순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왕중왕전 우승하면서 결승전에서도 저측에 나서고 있는 최순영 편성 여유가 있어요. 장경동, 조택, 박진우 중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팀 선배였었던 박진우와 호흡 가능성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권혁진이 강자입니다. 주드럭발에 나가서는 하동성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파업 선배인 주효진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주효진 끌어내가지고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초반부터 권혁진이 주효진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영이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힘을 썼는데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종속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좀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혜영, 고병수, 장태찬 여기에 김시진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임경수, 이기한, 명경민은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양상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딱히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 오면 최영은 자리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때려주면 최영이 취입은 날카로워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용 입장에서는 뭐 명경민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 후배입니다. 김시진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7입니다. 17하고 16 경주권이에요. 1번과 6번 쪽. 아무래도 본인도 최혜용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본인 우승 찾아 나가면서 결승 가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 쳐야지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까지는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명경민 입장에서는 최영하고 김시진을 떨궈내야지만 본인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명경민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고병수전을 직선에서 잘 쫓아갔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6번하고 7번 정도는 1번이 빠지면 배당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6번하고 2번은 배당이 상당히 좋다는 점, 6번과 7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최영이 선행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7번 차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 들어간다면 1번, 6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병수가 제가 봤을 땐 변수인 것 같습니다. 1번, 6번, 2번, 1번, 7번, 2번까지 고병수 3차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하고 최성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배정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복 상당히 심한 선수라는 점에서 배정현이 자칫 김병선만 믿고 견주냐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머리를 쳐야지만 갈 수 있죠. 최성국도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정현과 최성국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선이 전일 때리면서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정현이 몰고 갈 수는 있어요. 한데 최성국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적인 타협이라고 한다면 최성국이 힘을 쓰고 배정현이 몰고 갈 수도 있고, 배정현은 일단 최성국을 뒤다 놓고 견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입니다. 최성국 배제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점에서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선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배정현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후미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1번이에요. 전략적 연합 쪽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최성국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배정현은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정현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김병선까지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최성국이 힘을 쓰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선수들이 유리한 만큼 박훈재 저력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김기현하고는 동갑내기 비선수 출신들입니다. 김기현도 마크는 곧잘 하고 있어요. 7-3하고 7-5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배정현 빠지면야 7-3과 7-5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리고 취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시속감만 좋다면 최원호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만 젖힌다면 차순간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6번, 1번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최병일이 월등 한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되려면 강급자,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행은 다소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병일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어요. 비파업 선수들은 아무래도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최병일 입장에서는 딱히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병일을 활약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병일 오면 최병일도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름 비슷한 두 선수 3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하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을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정력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성산팀 바로 이 옆자리가 김해 A팀 선수들이었어요.
보여줬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창원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자리 잡고 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성산팀 옆에가 바로 김해 A팀 선수들입니다.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7번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 쪽 단연독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병길이 땡겨만 준다면요 시속감만 괜찮다면 최병일도 무리해서까지 김종률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만 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승이 목표죠. 단 시속감이 좋아야지만 지켜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경상권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2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이번 편성 타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7번 3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최원재 발주대 1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종력의 뒤를 물고 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지광, 전일도 그랬고 금일도 여유가 있어요. 전일보다 더 여유 있는 편성 배정받은 김지광을 놓고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용에 나갈 선수가 김범준 있고 송종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는 비선수,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조성윤하고 송종훈, 김범준이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지광, 조성윤, 김범준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 가능한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7번 박성호가 호미권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박성호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 선정 실패하면서 최근 흐름 끊어지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지광이 파업 선수인 박성호를 뒤다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봤듯이 김지광이 젖히기 나서니까 충분히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범준, 송정훈 때려봐야 김지광이 충분히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힘을 쏴주는 선수 김범준이 있고 송종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때리게 된다면 김범준이 때려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20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5번과 1번 정도는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범준을 상대로 김지광이 훌러덩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은 5번, 7번, 1번이 아니라 박성호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문현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7번, 6번 쪽을 3복승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힘으로 버텨낸다면요 5번, 7번, 1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번 편성 5번과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1번 차선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범준, 송정훈, 조성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지광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저 김범준이 내선 잡고 조성인이 마켓 나가는 겁니다. 송종훈이 따라가게 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1-3이 가능하고 1-4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 선수들 연합에 나선다면 1-3과 1-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김지광을 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 7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전일은 뻘찍거렸습니다만 금일은 박성호, 김지광의 뒤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박성호를 상대로 몸싸움 밀어낼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크만 된다면 깔끔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조봉철 일반 레이스에서만큼 월등합니다. 전일도 혼자 달아나는 경주년 펼쳐 나갔어요.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조봉철 주드록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의 뒤를 물고 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성종환이 최성국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3차권 진입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조봉철이 성종환을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도 있고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조봉철의 뒷자리는 성종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조봉철이
차라리 최성국이 그냥 따라가는데 만족했습니다만 성정환 안간힘을 있는 이건 힘을 쓰게 된다면 뭐 조봉철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한 승부라고 한다면 뭐 7번과 5번 쪽에 7번과 5번 쪽 창원 지역 선수들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존일은 저번철에 힘을 썼어요. 뭐 금일도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결승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아낀다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광석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일 연속 결승전까지 힘을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그 점 때문에 금일은 힘을 아끼려고 한다면 김광석 동갑내기 비선수예요. 때려주고 몰고 와서 취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광석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선행 나서는 횟수가 빈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근데 때려준다면 뭐 조봉철도 짧은 취입 가능한 만큼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7번과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승부라고 한다면 7번하고 5번 창원 지역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최순영 그야말로 일치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중왕전 때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상금도 두둑히 챙기더니만 결승전에서 저측이 나서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잘만 하면 특별승급 기회까지 살려나갈 수 있는 최순영입니다. 컨디션 몸 상태도 괜찮아요. 편성도 잘 받았습니다. 금일도 최순영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직선에서는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배석현 앞에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기보다는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후미권 마크 나갈 수 있는 박진영, 장경동, 조택의 후미권 마크 다툼 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최순영하고 박진우는 과거 하남 8단골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진우가 때려줄 수도 있고 최순영이 몰고 와서 짧게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일도 박진우가 후미권 마크에 만족하면서 짜차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경주의 중심은 아무래도 7번, 5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과거 한남 8단권 선두배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신 전략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우가 마크가 아닌 힘을 썼을 때는 최순영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넘어서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2번 마크와 3번 마크로 나눠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과거 개항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장경동 전일은 힘든 경기를 펼쳐 나갔습니다만 금일은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5번입니다. 7번, 5번하고 7번, 2번인데 7번, 5번이에요. 과거 하남 8단권 선수들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5번, 2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경동이 날아가게 된다면 7번, 5번, 3번 정도는 3복승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승부는 7번과 5번 쪽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권혁진 전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후미권 병주까지 태워나가면서 본인의 연대 세력들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권혁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는 하동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하동성 마켓 나갔다가 오히려 털리면서 고전했었기 때문에 금일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권혁진이 마켓 나갑니다. 지켜주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파업 선수인 하동성을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전일 주효진 대단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김종혁까지 날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좀만 세게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 김종혁과의 몸싸움에서 이기고 착승호까지 진입했었던 주효진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주력 승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의 시속감만 좋다면 이번 입장에서는 본인의 우승이 목표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동성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은 차선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주효진 몸 상태도 좋죠.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초반 발주대 위치까지 좋기 때문에 2번과 3번 전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동반 입상하는데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랑 또 핸드폰으로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